아이디어. 저는 이걸 이렇게 바꿔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잉여를 세상에 퍼뜨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잉여는 저는 굉장히 매력적인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역사 발전이 어떤 면이죠? 저는 국제문제, 아니면 지구온난화, 비만, 기아, 빈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잉여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런 잉여력을 발휘해서 더 재미있고 신나는 세상을 만든 사람들이 있는데요. 아시나요? 예, 따이죠? 이 강남 스타일을 세계 스타일로 만든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그 유튜브에서 8억 뷰를 넘기면서 유튜브 최다 조회수를 넘겼다라고 들었는데요. 이런 최고의 기록을 내신 분이 혹시 보스턴 대학교 국제경영학과에 합격했다는 사실 아시나요? 네. 근데 더 중요한 건 합격하자마자 휴학을 하고 그 학비를 환불 받아서 가물을 즐겼다는 것도 아시나요? 예. 강남 스타일의 힘이 어디서 나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잉여력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분이 한 분을 계십니다. 젊은 시절의 스티브 잡스입니다. 이분도요, 리드 대학에 다니다가 한 학기 정도만 하시고 나서 바로 휴학을 했는데요. 즉, 잉여인간이 되었던 거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대학을 그만두자마자 정규 수업이 들을 필요가 없어지자 스티브 잡스는 자신이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서체 수업을 들으러 갔어요. 아니, 미래 애플 CEO가 경영 수업이나 공학 수업을 듣지 않고 아름다운 글씨체로 별을 봤다는 게 믿어지세요? 스티브 잡스는 2005년 스탠포드 축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 나에게 이런 모든 것이 내 삶에서 실제로 응용될 것이란 어떤 희망도 없었다고 말이죠. 여기서 이런 모든 것 중에 하나가 그게 서체 수업이었어요. 하지만 10년 후에 맥킨토시를 개발할 때 이런 모든 것이 다 되살아났습니다. 맥킨토시는요, 세계 최초로 아름다운 글씨체를 가진 개인용 컴퓨터였기 때문이죠. 만약에 잡스가 잉여력을 발휘하지 않거나 아니면 서체 수업을 듣지 않았으면 제 맥북에는 그냥 기본 바탕체밖에 없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이제는 좀 더 가까이 있는 사람의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가까이 있는 사람인지 누군지 아시겠어요? 예, 이름 아실까요? 예. 제 이야기는요, 제가 백수가 되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충격적이신가요? 저는 원래 입시학원 강사였습니다. 나름 잘 나가던 강사였는데요. 어느 정도였냐면, 게임 회사에 다니던 남편의 그 실수령액보다 제가 조금 더 많이 벌었어요. 네. 하지만 학생들의 점수가 제 점수가 되는 상황은 굉장히 고단했습니다. 그리고 성적표라는 꼬리표를 달고 사는 친구들을 보기에도 그 친구들 굉장히 피곤해 보였고요. 그래서 어느 날 저는 학부모님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더 이상 내신 위주의 수업은 하지 않고 무엇이든 학생과 상의해서 결정하는 뭔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말이죠. 부모님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와, 굉장히 재밌는 수업처럼 들려요, 선생님. 근데 우리 아이는 입시가 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아이가 만약에 공부를 좋아하는 아이라면 프로젝트의 주제가 내신 1등급 만들게 될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영화 시나리오를 쓰고 촬영하게 될 수도 있고, 다이어트 하게 될 수도 있고, 세계여행 하게 될 수도 있고, 그 무엇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어떤 학부모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수업은 우리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수업 같아요. 우리 아이랑 상의하고 난 다음에 다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연락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연스럽게 백수가 되었습니다. 딱 한 명의 학부모님을 제하고 말이죠. 그리고 그 딱 한 명의 학생과 만든 것이 지금 보여드린 보드게임으로 전쟁을 멈추는 방법이라는 보드게임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게 보드게임판이 맞아요. 맞는데, 네, 설명해 드릴게요. 보드게임으로 전쟁을 멈추는 방법, 저희는 줄여서 보전방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게임은요, 플레이어가 전쟁을 멈추기 위한 6가지 평화 아이템을 모아서요, 분쟁 지역에 들어가서 그것을 종식시키고 일정의 평화 지수를 유지하면 이기는 게임입니다. 저희는 학부모로부터 일주일에 3시간만큼은 너희가 학업과 상관없이 무엇이든 해도 좋다라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황금 같은 시간에 무엇을 할지 고민을 하냐고 4주를 보냈어요. 4주 동안 뭐하지라고 고민하다가 심지어 책이라도 읽어보자는 마음에 왜 세계는 전쟁을 멈추지 않는가라는 책을 읽게 되었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책은 10대가 읽기에는 제가 읽기에도 조금 지루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다른 발상을 해봤습니다. 누구나 이 책을 재밌게 읽을 수 있도록 이 책의 내용 주제로 한 보드게임을 만들어보면 어떨까라고 말이죠. 네. 그래서 저희는 보드게임을 만들었죠.
자, 보드게임을 만드는 방법 세 가지 과정을 설명해 드릴게요. 굉장히 쉽거든요. 첫 번째는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로토타입을 만듭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주사위를 굴려서 직접 이 플레이를 해봐야 됩니다. 세 번째 단계가 제일 중요한데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만든 게임이 재미가 없다는 걸 받아들여야 돼요. 네, 그 고생을 했는데.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게임의 디자인이나 아니면 룰을 수정하면서 재미있어질 때까지 이 과정을 무한 반복하면 됩니다. 예, 저희는 실제로 이런 여러 타입의 프로토타입을 만들었고요. 마침내 보드게임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게임을 가지고 한 모임에서 소개했었는데요. 플레이어들의 반응이 저희가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되게 좋았습니다. 그곳에 참석하셨던 어떤 한 고등학교 선생님으로부터 마침 몇 주 뒤에 평화캠프라는 포럼 캠프를 진행하는데 저희들을 초청해 주셨어요. 그곳에서 이 보드게임을 진행해 줄 수 있냐라고 말이죠.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은 설린 인터넷 고등학교에서 20명의 그 고등학생 친구들과 이 보드게임을 하는 장면입니다. 자, 저는 이 모든 것이 인연에서 출발해서 재미를 추구하는 가운데 나온 결과물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무엇이든 마음대로 해도 좋다라는 전제가 없었으면 책을 읽고 보드게임을 만들 생각을 하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과정에 재미가 없었으면 주사위를 수백 번 이상 굴리기 힘들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둘이 앉아서 4인용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주사위를 몇 번이나 굴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보기엔 한 1000번 이상 굴렸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짐작하셨다시피 예, 저는 보드게임을 좋아합니다. 예, 만들 정도로 좋아하죠. 근데 저는 평소에 좀 큰 보드게임판을 갖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경복궁을 제 보드게임판을 한번 삼아보기로 결정했습니다. 단종은 죽지 않았다라는 게임을 만들었는데요. 이 게임은 경복궁에서 플레이어들이 단종팀하고 세조팀으로 양쪽으로 나뉘어서요. 궁 안에 숨겨진 암호를 푸는 게임입니다. 아, 단종하고 세조니까요. 중간에 만나면 막 대결도 하고요. 자, 이 먼저 수수께끼를 푼 사람이 세종의 옥새를 얻게 되고 게임의 승자가 되는 거죠. 하지만 십수명의 플레이어들이 동시에 이 야외를 돌아다니는 게임을 저 혼자 만들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료들을 찾고 있었죠. 어느 날 우연히 이것도 스콜 아웃 오브 스쿨이라는 모임에 갔었는데 그곳에서 저처럼 커다란 보드게임판을 가지고 어떤 게임을 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들이랑 2시간 동안 짧지만 경복궁에서 어떻게 하면 이런 재미난 게임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독특하고 재미난 의견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헤어질 때 2012년 6월 30일 날 정말 우리가 그곳에서 만나서 이 게임을 하자라고 약속을 하고 헤어졌는데요. 예, 6월 30일 날 그날입니다. 실제 저희가 그날 경복궁에서 이 게임을 했습니다. 만나고 헤어질 때까지, 그래서 이 게임을 올릴 때까지 걸린 시간은 단 5주였습니다. 저는 이 게임을 통해서 동료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어요. 5주라는 시간 동안 하나의 빅게임을 완성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이것을 진행했습니다. 매주 한 번 혹은 2번씩 만나서 게임의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구성하고 게임의 룰을 정하고 행사 일정을 정하고 홍보를 진행했습니다. 그날 아침 일찍 천안에서부터 이 경복궁을 게임을 진행하기 위해서 올라온 친구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각각 수문장 역할, 은밀하게 미션을 정해주는 동료 역할, 그 다음에 게임을 기록하는 카메라맨 역할들을 맡아서 그날 게임을 되게 재밌게 진행했죠. 그리고 게임을 마치고 나서 저희가 또 하나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아까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다 우산 쓰고 옷 입고 있었잖아요. 6월 30일은 서울에 굉장히 큰 비가 온 날이었습니다. 올해 가뭄으로 되게 전국이 난리였었는데 그 가뭄을 해소해주는 단비가 저희한테는 굉장히 절망이었죠. 네. 근데 여기 오신 분들이 다 3시간 동안 야외에서 이 모든 게임을 저희랑 맞춰주시고 진행을 하셔서 그래서 무사히 게임이 끝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동료라는 것이 같이 게임을 디자인한 친구들뿐만 아니라 게임을 즐겨든 모든 분들을 포함한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쓰레기를 치우고 안방으로 와라. 이 게임에 참가한 7살짜리 친구가 자기 여동생에게 게임 미션지를 흉내내서 방 청소를 시켰다고 어머님께서 후기를 올려주셨습니다. 예, 어떤 분은요, 경복궁 이 게임을 하고 나니까 외국인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내가 한번 여기를 투어해줄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생겼다는 후기도 올려주셨고요. 보존방 역시 많은 후기가 올라왔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보면 재밌었다. 올해 들어 처음으로 세계 평화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본 것 같다 라는 친구도 있었고, 지루하게 평화에 대해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보드게임을 통해서 즐겁게 평화에 대해 조금이나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다라고 말해준 친구도 있었습니다. 이 후기를 읽고요. 아, 이 보드게임을 하는 순간만큼 전쟁이 일어나지 않겠구나. 세계평화에 대해 생각하니까. 정말 보드게임은 전쟁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나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알게 됐죠. 공유라는 것. 나와 나의 동료들이 만든 것을 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해줄 때 더 큰 가치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보드게임으로 전쟁을 멈추지 않는 방법은요. 곧 페이스북 페이지 작달이라는 곳에 무료로 올려질 예정입니다. 누구나 원하면 게임 파일을 다운받아서 주사위 2개만 준비하면 이 게임을 즐기실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 공유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단종과 그 다음에 이 고전방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약 100분 정도 되시는 분들한테 제가 창조적 잉여를 위해서 생각해낸 이 3가지 키워드를 던져드리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테드톡을 준비하면서 재미와 동요와 공유를 느낄 수 있도록 게임을 하나 마련해봤습니다. 예, 저는 지금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이 게임을 잠깐 할 건데요. 가위바위보 어즈라는 게임입니다. 예, 뭐랑 좀 비슷하죠? 예. 게임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승리 규칙은 단 하나예요. 영토를 많이 차지하는 팀이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가위바위보만 하시면 됩니다. 혹시 저기 두 분 계신가요? 예, 게임을 잠깐 설명하는 걸 도와주는 두 분을 잠깐 앞에 모시겠습니다. 예, 자, 간단합니다. 이건 진 사람이 바쁜 게임이에요. 자, 진 사람이 이긴 사람이 동작을 따라하면 되는데요. 동작은 하나예요. 한 사람은 앉아있고 한 사람은 앉아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일어나 계신 분이 빛의 종족이고요. 앉아 계신 분이 어둠의 종족이에요.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하고 그 다음에 진 사람은 이긴 사람을 따라서 만약 이긴 사람이 일어서 있으면 같이 일어나고 앉아있으면 앉으면 됩니다. 두 분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가위바위보! 예, 어디가 지셨죠? 예, 앉아 계신 분이 지셨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일어나야죠.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앉아 계셔야지 스타트 하셔야 되니까. 예, 감사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가위바위보! 자, 그러면 이번에도 지셨네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일어나셔야죠. 자, 이거는 진 사람만 바쁜 게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럼 앞으로,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좌석번호를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좌석번호가 의자 위쪽에 적혀 있는데요. B-2-1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데, 맨 뒤에 있는 숫자만 봐주세요. 맨 뒤에 있는 숫자. 14579 홀수는 빛의 종족이고요. 24680 짝수는 어둠의 종족입니다. 자, 홀수 좌석이 일어나신 분은 지금 일어나주세요. 내 좌석이 홀수다. 혹시 숫자 모르시진 않죠? 자, 맨 뒤에 좌석 보시고. 자, 그러면 준비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연습사로 잠깐 해볼게요. 앞이 양이 상관없이 다른 종족과 하시는 겁니다. 가위바위보 대전 상태에서 짝을 내주세요. 자, 그리고 지금 시험삼아 가위바위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가위바위보! 비기시면 될 때까지 가위바위보! 자, 다 되셨나요? 자, 진 사람은 이긴 사람을 따라서 앉거나 일어나 주세요. 자, 되셨나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자, 진 사람이 이긴 사람을 따라서 일어나거나 앉으면 되는 거고요. 자, 일어나신 분들은 일어나신 분들끼리 앉아 계신 분들은 앉아 계신 분들끼리 협력해서 자신들의 편을 만들면 되는 거고요. 지금부터 딱 1분 동안 다른 종족을 찾아 끊임없이 가위바위보 하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디 가겠나요? 앞쪽은 일어나 계신 분이 많고요. 뒤쪽은 앉아 계신 분이 많은데 어디면 계신 분이 계신 건가요?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지금 거의 반반이거든요. 자, 5분 남았습니다. 4, 2, 1. 자, 잠깐 그대로 계셔주세요. 자, 일어나신 분들, 자, 일어나서 서로 자기 편들을 수락을 확인해보세요. 자,
어둠의 정적 안 적으신 분들 손 한번 들어주세요. 은근 많은데, 자, 제가 보기에는 어둠의 정적이 더 많습니다. 네, 빨리 앉아주세요. 자, 재밌으셨나요? 네. 예. 여러분은 온라인 게임에 비유하자면 동시에 100명이 접속한 게임을 하신 겁니다. 예. 그리고요, 저는 창조적 잉여로 가는 방법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어서요, 이 게임을 여러분과 방금 공유했고요. 재미, 동료, 공유.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창조적 잉여가 발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잉여력은요, 시간이 남거나 에너지가 남을 때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경험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쁘거나 힘든 순간에도 잉여력은 발생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것 같아요. 사인은요, 보스턴 대학을 휴학한 게 부모님한테 들키자마자 부모님한테 원조가 끊겼어요. 그래서 그때 더 치열하게 작곡을 했고 그 중에 만든 50곡 중에 하나가 싸이의 데뷔곡인 새입니다. 스티브 잡스는요, 무직일 때 애플 1을 만들었어요. 어진양이라. 그리고 나서 그걸 바탕으로 애플사가 세워졌죠. 저는요, 창조적 잉여를 재미라고 바꿔 부르는 거 좋아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그걸 열정이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걸 꿈이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니면 그냥 마음 편하게 일요일날 TV를 보면서 쇼파에 뒹구는 휴식이라고 불러도 상관없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잉여력을 어느 곳에 사용할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가진 잉여력을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데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잉여의 재발견을 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재미와 동료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